안녕하세요. 어플이나 웹사이트 같은 외주 개발을 처음 맡기시는 분들께 미래에 이렇게는 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외주 개발을 맡기기 앞서 나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고자 두 가지 케이스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로 가장 일반적이면서 안타까운 미래입니다. 가장 먼저 아이디어를 정립하는데요. 명확하게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디어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장황해져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계속 마음이 변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두 번째로 외주를 통해 서비스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아이디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디에 힘을 줘야 되고 어디는 빼도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기능들까지 개발 외주사와 협의하며 진행해요. 그럼 당연히 외주 기간과 비용은 막 늘어나겠죠? 네, 그래도 다행히 좋은 외주 업체를 만나서 의기투합하면서 결국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비용이나 기간은 예시이지만 대략 4개월이 소요되었고 4천만 원의 비용을 썼네요. 세 번째, 오픈 후 운영 단계입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요. 그럼 보통 마케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마케팅에 막 돈을 써요. 근데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기능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며 외주 개발사와 협의해서 기능들, 메뉴들 막 추가합니다. 여기서 2개월이 소요되었고 추가 개발로 2천만 원 정도 썼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래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주로 진행하다 보니 한계점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 내부적으로 개발팀을 채용하고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해요. 그래도 고객들의 반응은 싸늘하죠. 여기서 또 4개월이 소요되었고 4천만 원 정도 썼네요. 그리고 나서 이거 세부적인 기능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이템 핵심 자체가 실제로 고객들이 필요하지 않은 거였구나 인지하게 됩니다. 즉 아이템이 안 될 놈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1년이라는 기간과 1억 정도의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왜 발생했을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일단 당연히 아이템이 내 생각과 다르게 실제 사용자들이 원하지 않은 아이디어여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거의 없어요. 내 잘못도 아니고 외주 개발사 잘못도 아니고 내부 팀원 잘못도 아니고 그냥 아이템 잘못이에요. 근데 아이템은 뭐가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실제 시작이 내놓고 고객들 반응을 봐야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자 잘못했던 게 해당 아이템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하고 깨닫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았다는 거예요. A라는 기능을 넣기 위해 고심했던 게 이때 와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A 기능 없었어도 될 아이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었어요. A 기능 때문에 1주가 더 걸렸고 150만 원을 더 썼어요. 심지어 내 생각과 다르게 A 기능을 실제 고객들이 별로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검증하고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쓰게 된 거죠. 더 이상 금전적, 심리적으로 다른 아이템을 시도할 엄두가 안 나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럼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아이디어 정립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저렇게 만들어야 되나 어디에 힘을 줘야 되나 외주 개발사와 협력할 때 명확하게 협력하지 못해요. 그리고 개발 도중 막 생각이 바뀌어서 원래 의도와 다른 곳에 비용과 시간을 더 쏟아요. 또한 오픈 후에 내가 어떤 걸 검증해야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가 뭘 하려고 했었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손절하지 못하고 다른 부분들에 매몰되어 계속 질질 끌게 됩니다. 즉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는 MVP, 즉 최소한의 제품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잘 안 되어서 그래요. 내가 검증하려는 아이디어 핵심이 어플과 사이트 같은 제품에 느껴진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기능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저런 건 어떨까? 이런 세부적인 건 나중에 검증되고 나서 실제 고객들 소리 들어가면서 해도 늦지 않아요. 어차피 쓸 사람은 쓰고 안 쓸 사람은 안 써요. 최대한 필요한 부분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배제해야지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실패하더라도 다른 아이템을 재시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아이디어 정립 단계에서 누구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솔루션 해줄 건데
혹은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한 줄 두 줄로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해요. 단순히 쇼핑몰 만들 거야가 아니에요. 직장인들이 출근한 후에 문 앞에 채소를 배송받기 때문에 신선하게 못 먹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나는 출근 전에 냉장고에 미리 넣어놓을 수 있게 새벽에 배송을 해줄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나만의 아이디어가 확실히 정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핵심만큼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 서비스를 구축할 때 전달하려는 아이디어, 즉 핵심 가치가 명확하기 때문에 MVP 선에서 불필요하게 힘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정확하고 빠르게 개발해요. 그리고 내가 전달하려는 타깃이 명확해서 제작하는 동안 타깃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공간을 찾아가서 미리 영업 마케팅 준비를 쫙 리스트업 해놔요. 그럼 오픈하고 검증을 위한 고객들을 지체 없이 획득해올 수 있겠죠. 그렇게 빠르게 오픈하고 일단 고객들을 살펴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검증하려는지 알기 때문에 이 아이템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금방 파악이 돼요. 빠른 판단이 가능하죠. 자, 여기서 보면 이번 케이스는 아이템이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판단하는데 총 3개월 그리고 비용은 2,500만원 정도 썼네요. 1번 케이스 대비해서 2번, 3번은 더 도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될 놈 대리예요. 어차피 완벽하게 안 만들어도 오픈 후 고객 반응 보면서 이 아이템이 커지겠구나 아니겠구나 감이 오게 되죠. 그렇게 내가 전달하려는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만 느껴진다면 그 외에는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게 좋아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아래 두 가지를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정립한다. 어떤 타깃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텍스트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보시면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사람들이 원할지 원하지 않을지 모르니 서비스 핵심만 담긴 MVP로 최대한 빠르게 제작하고 검증한다. 이 두 가지를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제발 1번 케이스로 인해 심적으로 금전적으로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작하게 된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꼭 유의미한 비즈니스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으며, 그리고 고민되는 점 있으시면 이메일 또는 댓글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도움되는 선에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